내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능숙하게 잘하려면 그것을 전공하였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를테면 사업을 하려면 경영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으로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런 식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사나 약사같이 어떤 면허증이 필요한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데 전공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무역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무역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해외로 파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우선은 상품을 보는 눈을 갖추고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반추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굵게 예측하여 볼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돈이 되는지 가르쳐 주진 못한다. 둘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서류 하나에도 오자가 없어야 하며 잘못된 해석이나 영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어는 전공과 상관없이 혼자 배워야 하는 영역이다. 셋째, 돈을 언제, 어떻게 보내고 받는지를 배워야 한다. 서류상으로는 완전 무결하였어도 상대방이 나쁜 놈일지라도 모름으로 결국은 돈과 상품의 인도 시기를 어떻게 맞추어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기꾼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들인데 해결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 넷째,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남미의 국산 화장품을 수출하는 친구가 내게 상대국의 관세 문제로 전화를 하였을 때 내가 제안한 방법은 화장품 내용물은 수입업자 A에게 보내고 케이스는 수입업자 B에게 보내면 경쟁자들보다 관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협상에 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각각의 경우 어떻게 협상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례를 하나 들러보자. 내가 무역을 처음 시작하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인들을 싱가포르 전자 박람회에서 만나 물품을 주문하였더니 성금으로 50%를 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믿을만해 보여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 전화를 하여도 팩스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영국 대사관에 찾아가 조치를 부탁할 생각도 했었지만 그냥 포기했다. 나쁜 놈들을 상대로 싸우려면 언제나 진이 빠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영국의 외화 밀 반출을 한 것이 아니냐고 미치고 팔짤뛸 의혹을 관세청으로부터 받았고 세무서로부터 손해가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비용 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에이샹. 내가 말한 것들을 무역학과에 가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차라리 KOTRA에서 하는 무역 교육 코스 같은 것이 더 실용적이고 저학년 때부터 무역 실무에 대한 책들, 교과서가 아니다를 계속 읽고 배워야 하며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언젠가 독립하여 경영자가 되기를 꿈꾸는 자들 역시 경영학을 반드시 전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민츠버그 교수는 경영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적 대리인. 둘째, 정보를 취합하고 분배하는 통로자. 셋째, 자원을 분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자 역할이다. 이런 역할들은 이론으로 배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가면서 체득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비즈니스 스쿨들처럼 실무 능력을 가르치거나 실전 사례 중심의 스터디를 강조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지지만 칼잡이는 직접 집단을 배워 보아야 솜씨가 느는 법이다. 배워낼 집단이 없다면 경험자들, 학자나 교수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많은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는 도중에 경영대학원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에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비춰 보려는 목적도 있고 인맥 형성의 목적도 있다. 교수들이 꼬드겨서 대학원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 진짜 공부는 사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을 하여 보자. 첫 번째, 학벌과 전공이 좋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실전 공부는 새로 해야 한다. 두 번째, 학벌은 안 좋지만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다면 또는 학벌은 좋지만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중소기업은 갈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전 공부는 새로 해야 한다. 세 번째, 학벌도 전공도 신통치 않지만 취직을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실전 공부를 미리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네 번째, 학벌이고 뭐고 아예 없어서 독립을 하고자 한다면 실전 공부를 해야 한다. 문제. 앞에 나온 사람들 중 실전에서 먼저 승리할 사람은? 답. 학벌이고 전공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다. 실전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실전을 치르느라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가 젊었을 때 닥치는 대로 배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를 참조하라. 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일당직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하는 방법부터 배워나가고 그 일과 관련된 책부터 먼저 읽어라.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일 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 일에서 네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무슨 일을 하여도 마찬가지다. 야단을 호되게 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에게 훨씬 더 좋다. 부자 되는 법 같은 책들은 읽지 마라. 헛꿈만 꾸게 되면서 일확천금만 노릴 테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건 일 못한다고 따돌림 당한 경험이 많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오로지 일에 대한 숙련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엑셀이다. 나는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도스에서 돌아가던 로투스 1, 2, 3를 배웠고 그래프 작성 기능이 없었기에 하버드 그래픽스도 배웠다. 이게 모두 80년대 말이었는데 엑셀이 등장하였고 함수를 익혔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으나 여전히 웬만한 것은 다 할 줄 안다.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엑셀과 연동되는 액세스도 배워두면 좋고 궁극적으로 모스마스터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가든지 컴퓨터 사용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모든 함수를 외워야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는 단계에서 그 함수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도 먼저 영어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어중간한 실력이면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 직원과 토익 900점 직원이 있을 때 영어 사용 기회는 900점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직원의 실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700점 직원의 경우에는 900점 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장시간 비울 때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900점 직원보다는 그 능력이 열등하기에 이 직원은 안 되겠어 라고 찍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토익 만점자라고 해도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떨어지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죽어라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으면 포기하고 영어와는 무관한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영어 사용 국가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어학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웬만큼 닦은 뒤에 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간도 안 되는 실력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의외로 회화 공부를 영어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다. 미국 거지들도 영어 회화는 잘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면 회화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